이어집니다. 허지영 기자,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7시쯤부터 약 7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서희건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해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이 불거진 6천만 원대 목걸이와 같은 모델을 서희건설 측 인물이 구매한 이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구매 시기는 2022년 대선 직후쯤입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에서 김 여사에게 이 목걸이를 건넸는지 의심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매물 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이 그 대가가 아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이 목걸이는 지난달 김 여사의 인척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는데 모조품으로 드러나 특검팀은 진품 바꿔치기를 의심해왔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 소환 조사에서 모친에게 주려고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이러한 혐의를 빼고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심사에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840여 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나오지 않아 4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불출석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풍 유도 메모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회의원 회관이 있는 이춘석 의원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재영 기자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이 의원실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사이에는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 등 8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에셋 등 금융기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의 탈당계와 국회 법사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을 열고 이 의원을 제명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난 주말에도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예상보다 하루 앞당겨 원포인트로 특별사면건을 심의하는 건데 정치인, 그중에서도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과 복권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명단을 올렸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포함해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 추이 등을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하는 대상도 있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당초 사면 심의는 내일 정기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거로 알려졌는데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산재 관련 보고 등 내일 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많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란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와 약자 보호도 강조될 거로 전망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방한한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베트남의 신규 원전과 신도시 건설 등 국책 사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럼 서기장의 방문은 새 정부 들어 첫 국빈 방문입니다. 쌀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정부 양국 3만 톤을 민간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산지 유통업체에 정부 양곡을 빌려주고 올해 수확한 신곡으로 돌려받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급 물량은 도정한 쌀을 기준으로 3만 톤으로 정부는 그동안 해왔던 공매와는 달리 정부가 보유한 지난해 구곡을 빌려주고 올해 신곡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도에는 20에서 80, 특히 남해안 지역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엔 10에서 60, 전북과 경북 지역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올라오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이어 충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부산 30도, 광주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갠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